올해는 한국이야? 작년에 갔던 인도랑은 많이 다르겠지? 같은 아시아라 무섭기도 하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다르지. 저는 프랑스의 평범한 대학생 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취지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격한 수준의 운동은 아니고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타자 불필요한 가죽 가방보다는 천으로 만들어진 가방을 입자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천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을 업체에서 수백 개 협찬을 받아와서 길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격한 환경운동가는 절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노력만 하자는 취지로 열심히 외치고 있는 편이죠. 그렇게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기점으로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과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교수님이 한국의 대학교와 저희 학교와의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계셨고 그 추진하던 행사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의 대학교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 저희가 했던 에코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한국에 간다면 한국 학생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같은 또래이지만 아주 먼 곳에 사는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작년쯤 인도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려서 인도에 다녀왔던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다는 말들을 털어놨거든요. 저는 당시에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인도행 비행기를 포기하고 인도에 갈 수 없었는데 인도에 오지 않은 저보고 매우 현명했다며 인도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며 학을 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교수님도 앞으로 후진국으로의 교류 행사는 추진하지도 않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매우 불미스러운 일들과 정말 상식 이하의 경험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직접 다녀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교류 행사는 작년에 인도를 다녀왔던 학생들 포함 교수님까지도 매우 큰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요.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겪었던 굉장한 어려움이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마주칠 일이 없다는 그런 안도감과 동양의 먼 나라가 보여주는 발전된 모습이 유럽의 모습과는 분명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큰 개성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루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서로 시차가 나는 관계로 둘 곳 모두 잠들지 않는 시간을 잘 조율해서 단체로 영상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첫인사로 서로 처음 얼굴을 보고 인사하자는 취지로 열었던 영상 미팅이고 서로 이름을 소개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공유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선 한국 측의 배려로 저희는 오후 1시에 미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생각보다 시차가 나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밤 10시였대요. 한국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스티커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마치고 막 들어와서 화상 미팅에 참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배려해준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밤늦게 귀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녀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인스타그램을 공유하고 팔로우까지 마쳤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잘 들어갔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집에 잘 들어갔다고 했어요. 한국행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저희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더 친해지려고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합니다. 한국의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각자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이 있고 그것들을 잘 어울리게 모두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스타일 없이 짧은 머리, 긴 머리, 중간 머리 딱 3가지 스타일밖에 없는 저희 학교 학생단하고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일같이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처럼 그녀들의 사진을 살펴보면 머리 모양은 완벽했어요. 환경운동을 한다는 한국의 친구들이 매일같이 헤어스프레이로 머리를 떡칠하는 게 솔직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프랑스의 연예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링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보이게 충분했죠.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 학생들에게 약간의 실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고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막상 한국에 가서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말다툼만 하고 올까봐 우려되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의 대학생들은 저희를 마중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영상 미팅에서 봤었고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안부를 물었던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막상 만나고 나니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녀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요. 물론 가볍게 술 한잔도 했습니다. 미팅을 열어서 환경과 관련된 생각들을 말하는 것과 그동안 서로 해왔던 활동들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나누는 것 말고도 그냥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듯 같이 한국을 여행하며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국은 마치 놀이동산 같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나 화려한 불빛들이 길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지나다니다가 보면 들어가고 싶은 점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길을 걸으며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옷을 잘 입는 것은 물론인데 헤어스타일까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쪽에서 먼저 그동안 궁금했던 것 중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스타일링이 왜 이렇게 완벽한 거야? 다들 연예인들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사진으로 볼 때 한국인 친구들은 헤어스프레이로 떡칠을 해서 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와서 본 친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 친구들에게 했고 한국 친구들은 자기들을 신기하게 보는 게 웃기다며 저희를 미용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미용실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말해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번화가의 미용실 아무데나 가면 예쁘게 잘해준다며 말이죠.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일반인들도 그냥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자 원하는 스타일대로 머리 모양을 하고 다니는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처럼 저도 제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친구들은 주변에 규모가 있는 미용실로 저희를 데리고 갔고 거기서 저희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설들이 엄청나게 깨끗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졌거든요. 저랑 친구들은 이런 데 와도 되는 것인지 얼떨떨했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용실에 오기 전에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먼저 가격부터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서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은 들여야 굉장히 멋지고 예쁜 스타일로 나올 것이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머리를 기르고 길면 묶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곳 한국의 미용실은 시설이 엄청나게 고급졌고 깨끗해 보였으며 위생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지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래요. 한국에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미용실, 고급스러운 실내 안에서 굉장히 멋진 스타일로 꾸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용사들은 요즘에는 외국 손님들이 하도 많이 와서 외국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략적인 머리 길이만 묻고 알아서 다 해주시더군요. 프랑스 아줌마들이 단체로 동남아 여행을 가서 단체로 앉아 마사지를 받는 것 마냥 저희도 똑같이 단체로 한국의 미용실에 가서 나란히 앉아 헤어스타일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끝나고 미용실 밖으로 나왔고 한국인 친구들은 이제는 화장법을 바꿔야 할 때라며 근처에 어떤 가게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는 화장품부터 해서 각종 미용 제품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샘플들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를 한 명씩 잡고 거기서 화장품을 골라주며 이것저것 하나씩 얼굴에 화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다들 화장품에 대해서 박사 같았어요. 그렇게 거기서 한국인 친구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저희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상당히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SNS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 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렇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식 화장을 하고 나니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한테 아주 예쁘다며 칭찬도 해주었는데 솔직히 조금 민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예뻐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한국의 교류행사차 방문했다가 이런 경험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그것들을 재활용할 것과 폐기할 것을 나눈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에도 쓰레기를 버릴 때 한 곳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음료수 따로, 음식물 쓰레기 따로, 종이 따로,
플라스틱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한국의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는 일을 보고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으며 개중에 그래도 섞여 들어온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따로 분류되어서 정말로 재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운 지구의 자원들이 그냥 그대로 땅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의 빈도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금속이라는 특성상 다시 녹여서 다시 모양을 만들면 새 제품이 되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재활용 용품을 따로 모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성실하게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다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버리고는 하는데 한국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옷들을 버릴 때에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수거를 하는 함이 동네마다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랜드별로 자신들의 브랜드의 헌옷을 가지고 오면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 말고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한국에게 배울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에코백 나누어주기 행사를 했어요. 무작정 에코백을 나누어주며 환경을 아껴 쓰자는 취지로 진행했던 저희와는 달리 한국의 학생들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뒤에 그 가방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학생들이 하는 방식이 더 현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미 없이 나누어주는 에코백은 또다시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작은 약속이라도 하고 가면 그 가방을 받는 사람도 이 가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 가방을 나누어 주었던 저희들은 한국 친구들의 이렇게 똑똑한 방식의 캠페인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한국 친구들에게 저희는 그저 얻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부끄러웠던 생각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작년에 파리에 놀러 갔다가 팔찌강매를 당하고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프랑스인으로서 파리에서 일어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못된 짓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착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프랑스에 기쁜 마음으로 놀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너무나 미안해지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저희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친 적도 없고 그런 위기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팔찌강매를 당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다면 정말 한국이 싫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 가서 좋은 추억만 쌓고 좋은 경험만 하고 와야 하는데 정말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친구가 프랑스에 가고 싶을까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라고 하면 멋진 도심 풍경과 프랑스의 분위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소매치기, 팔찌팔이 생각이 날 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안타까웠고요. 저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한국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정말 배워오는 것이 많은 여행이었는데 그것과 너무 대비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이며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배울 것이 있다면 주변 유럽 국가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고 온 한국은 그럴 만한 곳이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